예, 안녕하십니까. 최재입니다. 오늘은 발목 주변의 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발목 주변의 신경에 주목하는 이유는 발목이나 발에 감각이 둔하다, 저리다, 이럴 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충분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이 시리다, 시근거린다, 아니면 뻐근하다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또는 아주 심한 통증으로 해서 급성 심한 통증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신경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발목 주변의 신경은 아주 적은 신경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음파로 잘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목 주변의 신경에 대한 아나토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초음파 검사가 용이하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신경들은 대개 혈관하고 같이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신경 주변의 혈관을 확인하고 혈관 주변을 우리가 신경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부위에 같이 주행하는 신경을 치료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혈관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신경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안산에서 재활학과를 개업하고 있는 최재익이고요. 또 저희 몇몇 분들이 IARM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리저네이티브 메디신이라는 그 공부하는 모임을 통해서 초음파 검사뿐만 아니라 증식 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한 리저네이티브 치료에 대한 그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골격 초음파라는 책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월 초에 출간이 출간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그동안 이전에 이제 근골격 초음파 CD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출간을 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과 또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제 고관절과 발목의 부분을 이제 척추 부분을 추가로 보강해서 이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아주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되게 이제 그림 위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프로브를 어떻게 무슨 구조물이 보일 것인가 등의 실질적으로 초음파를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위주로 되어 있지만, 발목이나 고관절 부분에 있어서는 최신 지견의 논문을 다 고찰해서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 대부분의 내용에 이제 동영상 파일이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동영상을 보고 배울 수도 있고, 또는 특히 이제 주사 치료하거나 하는 것 등의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보면 따라하기만 해도 상당히 쉽게 근골격 초음파를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목의 신경을 살펴보게 되면 발목을 이제 절단한 모양인데요. 발목 내측에 그레이트 사피너스 베인 옆에 사피너스 베인 너브가 이제 주행하고 있고요. 발목 앞쪽으로 엔테리어 티비알 러브 도살리스 페디스 아터리 주변에 그 H측으로 그 딥 페리니얼 러브가 주행하고 있고, 그 표층으로 이제 슈퍼피셜 페리니얼 러브가 주행하고 있습니다. 발목 외측으로 레스 사피너스 베인과 함께 같이 주행하는 러브가 그 슈랄 러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 내측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살 턴넬을 통해서 주행하고 있는 TBR 러브가 포스테리 TBR 러브로 이렇게 같이 주행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요 러브 위주로 공부가 시행이 될 것입니다. 먼저 슈퍼피셜 페리니얼 러브를 살펴보게 되면, 슈퍼피셜 페리니얼 러브는 발목에서 피블라 헤드를 지나면서 이제 다리 하트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슈퍼피셜 페리니얼 러브가 이제 메디알 도살 큐테너스 너브,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도살 큐테너스 너브로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것이 피블라 헤드를 지나기 전에 이미 나눠져 있는 경우가 한 20% 정도 되고, 이제 피블라 아랫다리로 나와서 이 파샤를 뚫고 이 표층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파샤를 뚫고 표층으로 나와서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 80%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신경에 있어서 우리가 정상이다 그러면 되게 많으면 한 80 내지 85%가 그렇다는 것이고, 적게는 한 60 내지 65%가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코스를 주행한다는 것이고, 아주 많은 베리에이션이 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딥파시아를 뚫고 나서 슈퍼피셜 페리니얼 러브가 메디알 도살 큐테너스 너브하고 인터미디에이트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변이가 있는데, 메디알 도살 큐테너스 너브에서 이렇게 악세사리 딥 페리니얼 러브가 이제 분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고, 대개 이제 악세사리 딥 페리니얼 러브는 슈퍼피셜 페리니얼 러브에서 분지하더라도 그것이 아랫다리 뒤쪽으로 주행해서 레터럴 말려서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주행하면서 익스텐드 디지털 브레비스를 이노베이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례적인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 파샤를 뚫고 나오기 전에 이제 이미 분지가 돼서 파샤를 각각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악세사리 디페리널 러브가 슈퍼피셜 페리니얼 러브에서 이제 분지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피셜 페리니얼 러브가 이제 그 분지하는 주행하는 것은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1, 2, 3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타입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딥파시아를 뚫고 나와서 슈퍼피셜 페리니얼 나와서 이렇게 메디알 도살 큐테너스 너브하고 인터미디에이트 도살 큐테너스 너브로 이렇게 분지하는 경우가 이제 전형적인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 타입 2처럼 각각의 너브가 이미 다 분지돼서 뚫고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 3는 그 메디알 도살 큐테너스 너브만 하나만 나오고, 인터미디에이트 도살 큐테너스는 나오지 않고 그 역할을 슈랄 러브가 이게 대신하는 경우가 타입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1이 대개 한 50% 되고 타입 2가 한 33% 되니까 두 개가 한 85%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일반적인 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이제 85%라는 거죠. 그리고 다 드문 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슈퍼피셜 페리니얼 러브가 파샤를 뚫고 나오는 레벨이 어느 정도냐를 이제 연구한 논문을 살펴보게 되면, 말레올로스 디지털 팁에서 대개 10cm 프록시말 포션에서 파샤를 뚫고 나오기 시작해서 대개 말레올로스 팁에서 5cm 상방에서 5cm 상방에서 두 개로 이렇게 분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각 뚫고 나오는 경우에 조금 윗부분에서 좀 말단 부분에서 뚫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7cm 정도 프록시말 포션에서 이렇게 두 개가 파샤를 뚫고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같이 보이는 슈랄 러브는 말레로스 팁에서 1.9cm 뭐 RFV 뒷부분에 주로 주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연구마다 좀 틀려서 1.9cm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1.4cm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대개 한 1.5cm 정도 내로 이제 주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랜드마크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초음파로 확인함으로 해서 이제 그 너브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제 너브가 이렇게 나오는 부위에서를 이제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이렇게 분지하는 데까지도 쉽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 다음이 이제 조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터미디에이트 도살 큐테너스 너브는 레터럴 말레올로스 내측 부위에 아주 근접해서 주행하고, 도살 큐테너스 너브는 메디알 도살 큐테너스 너브는 익스텐서 디스트롬, 요거랑 좀 틀리게 익스텐서 디스트롬
롱구스 텐던 패칭으로 주행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두 개가 분지가 된 그런 모습인데 여기가 보면 대개 이제 그 디지털 TV 피브라 리가멘트 표층 쪽으로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도사 큐테너스 너브가 이제 주행을 하고 그다음에 익스텐서 디스트롬 텐던 표층으로 텐던 쪽으로 메디알 도사 큐테너스 너브가 이제 주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조금 프로브를 말단으로 이동하면 이것이 또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리니얼 센서리 너브가 대개 이런 양상으로 보인다는 것을 기억해 두고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디알 도사 큐테너스 너브가 말단으로 이동하면서 말단을 통해서 익스텐서 할루시스 롱구스 텐던을 이게 건너갑니다. 메디알 쪽으로 건너가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쭉 주행을 해서 그것이 도살 할루칼 너브, 도살 메디알 큐테너스 너브 오브 할룩스, 도살 할루칼 너브라고 하는데 할루칼 너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지발가락 그 큐네이폼 레벨에서 익스텐서 할루시스 롱구스 텐던의 그 H측에서 내측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H측에서 또는 내측에서 그 너브를 주행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만져보면 탁탁탁탁 만져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동영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넘어가는 것이 이게 관절이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너브가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 탁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게 되면 요거는 초음파를 말단을 이동하게 되면 여기서 탁 넘어가는 거 보이죠? 다시 백하면 이제 원위치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큐네이폼 레벨에서 이 너브를 팔페이션 할 수가 있고, 그보다 약간 말단에서 큐네이폼과 이제 세컨드 메타타사를 연결하는 리가멘트가 리스프랑 리가멘트인데, 리스프랑 리가멘트 표층에서는 우리가 딥 페리니얼 너브의 메디알 브랜치를 거기서 팔페이션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딥 페리니얼 너브를 살펴보시게 되면 커먼 페리니얼 너브가 피부 헤드를 지나가면서 페리니스 롱구스 텐던 심층으로 지나가죠. 그래서 아티큘라 브랜치를 주행하고 아티큘라 브랜치를 분지하고 딥 페리니얼 너브가 나오고 그 심층으로 이제 다시 따라서 슈퍼피셜 너브가 이제 주행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딥 페리니얼 너브는 페리니스 롱구스하고 익스텐서 디스털 롱구스의 경계부 심층에 인테우스 멤브레인이 있는데, 인테우스 멤브레인에 여기 엔테리 티비얼 아트리하고 베인이 지나가는데 아트리 베인의 레터럴 측에 디페리널 러브가 이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주행을 하면서 디페리널 러브는 티비알리스 엔테리어에 머스큘라 브랜치를 주고, 그 다음에 익스텐서 디스털 머스큘라 브랜치, 할루시스 롱구스의 머스큘라 브랜치를 주고 쭉 들어가서 앵클을 지나서 풋으로 들어가서 풋에서 익스텐서 디스털 브레비스의 터미널 모터 브랜치를 주고 물론 여기서 이제 요것들이 이제 사이누스 타시에 이제 아티큘라 브랜치를 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아티큘라 브랜치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레터럴 브랜치고, 메디알 브랜치는 아까도 말씀드린 메디알 큐네이폼하고 세컨드 메타타사를 연결하는 리스프랑 리가멘트 표층으로 지나면서 여기서 리스프랑 리가멘트가 이제 이쯤에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표층으로 지나고 요거죠. 디페리널하고 표층으로 지나고 익스텐서 할루시스 브레비스 텐던 심층으로 지나는 거 그걸 기억해 두고 지나가서 퍼스트 웹 스페이스의 그 센서리를 담당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주행하는 과정에 여러 관절의 아티큘라 분지를 다 분지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디알 레터럴 브랜치는 이게 이렇게 가서 EDB를 이노베이션하고 여기서 사이너스 타시 등 아티큘라 브랜치를 또 분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슈퍼피셜 페리니얼 러브가 큐네이폼을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조금 요거보다 조금 더 프록시말 포션에서 그려져야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요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쭉 가서, 발목에서는 이센스 할루스 롱구스 텐던 심층에서 이센스 디스트럴 롱구스하고 할루스 롱구스 사이에서, 그 할루스 롱구스 심층에서 아테리의 H측에 이제 너브가 주행한다라고 해서 고개에 프로브를 대고 프로브의 각도를 조금씩 조절해 보게 되면 하이포 에코익하게 덩어리가 초점이 이제 관찰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많이 변이가 있어서 이렇게 바이퍼케이션 되는 것이 대부분 한 80% 정도에서는 이제 피블라 헤드를 지나면서 이렇게 이렇게 분지가 되지만 일부에서는 그 이전에 프록시마 포션에서 분지가 되는 경우도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페리니어스 롱구스 헤드가 투헤드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서 투헤드 밑으로, 투헤드 사이로 지나가는 경우도 한 27%, 한 30% 정도 되는 거죠. 그게 상당히 우리가 하다 보면 그렇게 꽤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 디페리니얼 러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슈퍼피셜 페리니얼 러브에서 나오는 모터 너브가 되겠는데 그것이 발목 복숭아뼈 뒤로 해서 이렇게 이디베이를 이노베이션 하는 경우도 한 20% 내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전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때는 특징적인 소견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목에서 쭉 발목까지 내려와서, 그래서 여기 인페리어 익스텐서 레티나큘럼인데 대개 인페리어 익스텐서 레티나큘럼이나 발목의 인터말레오라 레벨에서 대개 이렇게 분지가 됩니다. 이렇게 분지가 되는데 메디알 쪽으로 가는 걸 메디알 브랜치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바깥으로 가서 이스텐스 디스트럼 브레비스를 이노베이션 하는 것을 레터럴 브랜치라고 이렇게 합니다. 더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해보고 싶으면 여기 있는 링크들이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논문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논문을 보고 더 추가적인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테리어 타살 터널, 우리가 포스테리어 타살, 앵클의 타살 터널 신드롬이다 그러면 이제 대개 포스테리어 타살 터널, 발목 내측의 포스테리어 타살 터널에서 포스테리어 티비알로가 이제 주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엔테리어 타살 터널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테리어 타살 터널이라는 것은 발목 앞쪽에서 메디알 사이드를 이제 익스텐서 할루스 롱구스 텐던이 이제 메디알 보도가 되고, 이측에서는 이제 익스텐서 디스 롱구스 텐던이 레터럴 보도가 되고, 그 바닥 플로어는 탈론 네비큘라 조인트 캡슐이 플로어가 되고, 그다음에 지붕은 인페리어 익스텐서 레티나큘럼이 지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이 딥페리니얼 러브하고 엔테리어 티비알 아트리, 도살리스 페디스 아트리라고 하는 거죠. 아트리하고 베인이 되겠습니다. 콘텐츠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논문에서는 엔테리어 타설 터널의 메디알 보도를 메디알 말레로스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터럴 말레로스로 그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그런 터널이 돼 있어서 거기서 딥 페리니얼 러브가 이제 컴프레션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너브가 분지되는 위치에 대한 연구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요 네모로 표시하는 곳이 이제 인페리어 레티나큘럼인데, 인페리어 레티나큘럼의 그 레벨에서 이제 분지가 되는 경우가 한 56%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어버브 레벨에서 분지가 되는 것이 이제 36%에서 그거 합치면 이것이 한 92%가 되니까, 이제 대부분은 그러니까 인페리어 레티나큘럼
미나 그거보다 프록시말에서의 분지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거보다 아래쪽에서 분지가 되는 경우도 한 10%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너브가 분지가 돼서 그 아트리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이루냐인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가장 많은 것은 탄 해서 텐던 아트리 너브, 텐던, 익스텐서 할루스 롱구스 텐던이 있고 그다음에 아트리가 있고 너브가 있는 탄에 주행을 하는 것이 한 반 정도가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텐던에 이제 H극에 있으면서 아트리하고 너브 위치가 바뀐 경우가 38%, 그러니까 요거 합하면 90%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주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티비알리스 엔테리어하고 익스텐스 할루스 롱구스 텐던 사이에 아트리아 너브가 주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텐던을 익스텐스 할루스 텐던 사이에 끼고 양쪽으로 이렇게 주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많아서 같은 사람에서도 이제 같은 양상으로 주행하는 것이 60%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베리에이션이 많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은 탄이다. 텐던, 아트리, 너브. 그 다음 많은 것은 타나, 텐던, 너브, 아트리.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분지를 하고 나서 아트리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이루냐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들지만, 기왕 공부하는 김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대개 이제 아트리하고 너브가 주행하고 나서도 아트리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H계 주제를 주행하는 것이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측으로 주행하는 거, 가장 많은 건 이제 내측으로 주행하는 거죠. 내측으로. 아트리에 미디얼 사이드니까 내측으로 주행하면서 분지된 너브도 다 같이 내측으로 주행하는 것이 가장 많고, 그렇지만 분지된 것이 내측으로 가는 것이 그 다음으로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서로 이제 너브가 아트리를 교차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양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너브를 추적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추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아까 그 바이퍼케이션 했던 건 뭐 비슷한 얘기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대부분은 인페리어 인시스텐스 레티나큘럼하고 메디얼 말로러스 레트로말스 연결은 인터 말로러스 레벨 사이에서 이제 그 가장 많이 이제 분지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터 말로 레벨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타입 3라는 것은 인터 말로러스 레벨 아래쪽에서 말단에서 분지하는 거, 타입 2는 그 인터 말로러스 레벨에서 분지하는 거, 그러니까 그 레벨이나 그 말단에서 분지하는 게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말단에서 분지할 때는 그것은 인페리어 익스텐서 레티나큘럼 기준으로 봤을 때 인페리어 익스텐서 레티나큘럼 레벨에서 분지하는 게 가장 많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인페리어 익스텐서 레티나큘럼하고 인터말레럴 레벨 사이에서 대부분은 분지를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목 디스탈 티비아가 보이는 거죠. 아티클라 카틸라지가 안 보이니까 티비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카틸라지가 보인다고 하면 테일러스 레벨이니까 앵클 조인트 레벨이 되겠는데, 이게 디지털 티비아가 되겠고, 디지털 티비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티비아리스 엔트리어 머슬이 보이고, 그 다음에 텐던하고 머슬이 보이고, 이스텐 할루스 여기 머슬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의 심층에 엔테리어 티비알 아트리, 두살리스 페디스 아트리라고 하는 거죠. 그 H계에서 디페리널 러브가 이제 관찰이 되는데, 대개 이제 하이포 에크간 덩어리로 관찰이 되고, 대개 이제 이 아트리를 이렇게 크로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록시말 디스탈로 갔다 보면 이것이 이제 그 표층으로 이렇게 주행하는, 또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페리널 러브는 이제 메디얼 브랜치하고 레터럴 브랜치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메디얼 브랜치는 쭉 말단으로 가서
여기 메디알 큐네이폼하고 세컨드 메타타설을 연결하는 리가멘트가 리스프랑 리가멘트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리가멘트가 됩니다. 리가멘트인데 그 리가멘트 표층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브를 요따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메디알 큐네이폼하고 세컨드 메타타설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연결하는 이렇게 리스프랑 리가멘트가 이제 마른 목골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보이는데 그 표층에 하이퍼에코가 주행하는 것이 디페리널 러브의 미디얼 브랜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게 사이누스 타시를 보기 위해서 프로브를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사이누스 타시가 보이고 그 말단으로 이게 디지털 캘케니우스하고 이제 큐보이드하고 이제 연결되는 관절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칼카니움 큐보이달 리가멘트를 이제 관찰할 수가 있겠고, 그 표층에 이제 익스텐드 디스트럼 브레비스 머슬이 보이는데 그 심층으로 아터리 베인이 여러 개가 보이고 그 중에 하나가 하이퍼에코가 보이는 것이 이게 디페리널 러브의 레터럴 브랜치다라고 이제 확인하시고, 말단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치료할 때는 이제 이 부위에서 치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사페누스 너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페누스 너브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페모랄 러브의 이제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페모랄 러브의 브랜치. 페모랄 러브가 이제 이렇게 페모랄 아트리하고 그 H측에서 주행하다가 너브 아트리 베인 네이비 이렇게 순서로 위치하고 있죠. 너브 아트리 베인 기억해 드려야 되고, 페모랄 러브가 쭉 주행하다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모타 너브 브랜칭 하게 된다. 그래서 너브투 바스스 메디알리스, 너브투 바스스 인터미디스, 너브투 바스스 레터럴리스가 하고, 그 메디알 사이드에서는 사페니우스하고 센서리 너브가 이제 브랜칭이 되는데, 대개 브랜칭 되는 위치가 인규널 크리스에서 대개 8cm 정도 말단에서 브랜칭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의 내측으로 해서 어댑터 캐널을 통해서 쭉 가서 어댑터 말단에서 나와가지고 무릎 내측 뒤쪽에서 이렇게 주행하면서 인프라 파텔라 브랜치를 브랜칭하고, 나머지는 사트리얼 브랜치로서 아래쪽으로 쭉 무릎 아래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그레이트 사페누스 베인 주변으로 이제 주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행하면서 메디알 말레루스의 예측 메디얼 말레루스 예측으로 이제 바로 예측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인규널 크리스에서 이제 사페누스 너브가 분지되는 것이 한 8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텔라의 어퍼폴에서 한 10cm 정도, 8cm 정도 프록시멀 포션에서 이제 그 어댑터 캐널의 터미널 보도가 이제 거기 레벨이 이제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너브투 바스트 미디알리스가 이제 그 들어가는 부위는 대개는 파텔라의 어퍼폴에서 한 17cm 이제 프록시멀 포션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요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파텔라의 그 미디알 보더에서 뒤쪽으로 약 7cm, 경우에 따라는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cm 되는 연구 논문마다 좀 다른데 7 내지 10cm 정도 레벨에서 사페누스 너브의 사트리얼 브랜치가 이렇게 지나서 이제 하태로 이렇게 주행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디알 말레루스는 0.5cm 앞쪽으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메디알 말레루스의 안티리어 보드에 바로 그 구부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대개 너브를 이제 아터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베인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베인을 보게 되면 베인에 바로 붙어서 주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브를 조금 눌러서 베인을 컬랩스 시키면 베인의 한 측에 또는 양측에 그 사페누스 너브가 이제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제 그 사페누스 너브가
사피너스 그레이스 사피너스 베인을 이렇게 크로스하게 되는데, 그래서 크로스하는 부위가 가장 가까운 부위가 얼마 정도 되냐면 여기 정도에 따르면 한 3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cm 되는데, 그곳이 이제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너 베인에 대한 처치를 하거나 또는 이 베인을 채취해서 뭐 이식을 한다거나 할 때 이제 그 부위에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피너스 베인 너브를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다른 논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는 사페누스 너브의 인프라 파텔라 브랜치가 이렇게 수페리어하고 인페리어 이렇게 나눠져서 또는 3개 이상으로도 뭐 분지가 돼서 무릎 내측 파텔라 아래쪽을 이제 센서리 이너베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너브를 손상시키게 되게 되면 이제 그쪽의 감각이 계속 둔해지고 저리저리한 그런 합병증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너브를 손상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논문이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대개 파텔라의 메디알 폴에서 한 여기 5cm 뒤라고 했죠. 메디알 폴 5cm 뒤로 사투리얼 인프라 파텔라 브랜치가 이제 지나간다. 그러니까 아까는 10cm 뒤로 지나가는 것은 사투리얼 브랜치가 지나간다는 거고, 이건 인프라 파텔라 브랜치가 이제 주행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인프라 파텔라 브랜치가 수페리어 인프라 파텔라 브랜치가 주행하는 레벨은 파텔라의 어퍼폴에서 약간 7cm 아래쪽 여기서부터 이렇게 7cm 아래쪽 8cm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주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를 이제 피해서 인시전을 넣어야 되고, 인시전을 넣을 때도 이렇게 버티컬하게 넣는 것보다 이제 오브리크하게 인시전을 넣으면 너브 손상의 가능성이 적다라고 뭐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학과에서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페누스 너브의 이제 위치관계를 연구한 논문인데, 사페누스 너브가 이제 인프라 파텔라 브랜치가 나눠지고 나머지는 이제 사투리얼 브랜치가 하트로 지나가게 되는데, 요거 인프라 파텔라 브랜치는 대개 파텔라 메디알보다 해서 한 4.7mm, 47mm라니까 4.7cm가 되겠죠. 그러니까 약 5cm 정도 이제 뒤쪽에서 이제 주행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브를 찾을 때도 그 부위에다 이제서 너브를 찾게 되고, 그다음 너브를 못 찾게 되면 그 주변에다 이제 뷸레를 만들어서 우리가 너브를 차단하거나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텔라의 인페리어 폴에서 조인트 라인 레벨에서 이제 너브의 주행 부위도 약 한 5cm 정도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요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너브를 차단하거나 하이드로 다이섹션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투리얼 브랜치죠. 이건 이제 사페누스 너브의 사투리얼 브랜치는 대개 여기서 보게 되면 약간 10cm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앞에 논문에서 7몇 cm고 그랬으니까 7cm에서 한 10cm 정도 주변에서 이제 너브가 주행하기 때문에 그 부위에서 그러니까 너브를 찾거나 그 부위에다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요 부위를 피해서 요 부위에서 이제 뭐 인젝션을 하거나 인시전을 넣게 되면 이는 너브의 손상의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하는 논문인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그것을 바탕으로 그 부위에서 너브를 찾거나 너브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브가 이제 아래쪽으로 쭉 주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베인하고 관계를 보게 되면 베인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크로스하는 게 가장 많아서 포스티리어 투 엔테리어 크로스 가장 많아서 그것이 이제 50%가 되겠고, 반대로 앞쪽에서 뒤쪽으로 크로스하는 것이 35%, 두 개 합하면 85%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크로스하지 않고 앞쪽으로만 쭉 주행하는 것이 한 15% 정도 된다. 그래서 50%, 35%, 10% 그 정도 된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러스 앞쪽에서 바로 근위부에서 이게 엔테리어 브랜치, 포스테리어 딥 브랜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렇게 말러스 바로 위에서 나눠지는 경우가 76%가 되고,
일부의 15% 정도에서는 이렇게 나눠지기는 하는데 앞뒤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앞쪽으로만 나눠지는 것이 이제 15% 되고 나머지지 않고 하나의 가지로 쭉 발단까지 가는 것이 한 10% 된다. 이거 이렇게 우리가 나눠지는 것이 76%가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드로다이섹션 하거나 너브를 찾을 때 이런 것을 기억해 두고 이제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TBIS, 메디아 말러스, 프록시말 말러스 레벨에서 여기서 이제 사피너스 베인하고 그 말러스 사이에 사피너스 너브가 주행하고 있는 건데 가장 많은 것은 사피너스의 너브의 이제 앞쪽으로 주행하는 것이 가장 흔한 거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너브 베인에 사피너스 베인 주변에 이게 너브가 관찰이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말단으로 가니까 베인의 앞 뒤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주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베인 너브의 모습이다라는 걸 기억해 둬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프로브를 더 눌러서 컬랩스 시키면 베인 너브가 더 뚜렷하게 이제 에코제닉하게 관찰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TBR 러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BR 러브는 TBR 러브가 사이팅 러브가 쭉 나와서 팝젤 크리스의 한 5cm 상방에서 TBR 러브하고 커먼 페리넬 러브로 이렇게 분지가 되죠. TBR 러브는 쭉 가스트리니무스 심층에서 솔레우스로 들어가서 솔레우스 심층으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스트리니무스하고 가스트리니무스 메디알 헤드 레트라이드 이제 아티큘라 머스큘라 브랜치를 주고 그다음에 그 이센서 플렉서 디스트럼 롱구스 할루스 롱구스하고 솔레우스 사이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되죠. 사이로 주행해서 메디알 말러스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타살 터널을 지나서 타살 터널 레벨에서 미디얼 플란타 너브하고 레터럴 플란타 너브로 이렇게 주행을 하고 그 사이에서는 이렇게 뭐 솔리어스, 티발리스 포스테리어, 프레스티룸 롱구스, 플렉스 할루스 롱구스 등의 이제 머스큘라 브랜치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앵클 레벨에서 메디알 칼카니알 러브가 이제 분지가 돼서 그것이 이제 그 칼카니우스의 메디알 사이드를 이노베이션하고 레터럴 칼카니알 러브는 슈랄 러브에서 분지를 하게 된다. 메디알 칼카니알 러브가 이렇게 분지를 하고 그 다음에 쭉 아래로 가서 메디알 플란타 너브, 레터럴 플란타 너브가 분지가 되고 레터럴 플란타 너브에서 인페리어 칼카니알 러브 즉 박스터 너브가 분지하는 건데 이렇게 분지의 전형적인 양상으로 분지하는 것이 64%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64%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메디알 플란타, 레터럴 플란타 너브, 메디알 칼카니알 러브가 같은 곳에서 분지하는 것이 한 9%라고 되는데 이것도 이제 너무 논문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메디알 칼카니알 러브가 레터럴 플란타 너브에서 이제 분지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단 말이죠. 한 20%,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건 이제 고대 구로병원 재활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메디알 말러스의 그 임페리얼 4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뭐 이렇게 0.2cm 상방에서 메디알 카타니스 너브가 이제 분지한다라고 이렇게 분지했지만 이것도 뭐 상당히 다양하고 연구 논문마다 좀 틀려서 이게 뭐 일률적으로 어떻다 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디알 플란타 너브와 레터럴 플란타 너브가 이제 분지가 되는 경우는 대개 메디알 말레루스하고 메디알 칼카니알 튜버클을 연결하는 선상보다 이제 프록시말 포션에서 이제 분지되는 것이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55%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선상 레벨에서 분지하는 것이 30%. 그러니까 그 메디알 말레루스하고 칼카니알 튜버클을 연결한 선상에서 이제 선상 주변에서 이제 분지하는 것이 가장 많아서 한 80%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것을 정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일부는 말단에서 분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메디알 칼카날 러브를 이렇게 뭐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공부하는 김에 살펴보도록 하게 되면 메디알 칼카날 러브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이렇게 가장 많습니다. 73%고, 메디알 칼카날 러브가 두 개가 분지가 되는 경우가 20%, 세 개가 분지가 되는 것도 한 5%에서 10%가 돼서 10, 20, 70 뭐 되게 그 정도 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분지될 때 대개 TBR라고 해서 분지되는 것이 가장 많은 거고, 드물게 10%에서 레트럴 플란타너브에서 분지가 되고, 두 개가 분지될 때 하나는 TBR라고 해서 하나는 또 레트럴 플란타너브에서 분지가 된 것이 가장 흔하고, 그 다음에 두 개 다 TBR라고 해서 분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분지가 되는데 하나는 TBR 러브에서 분지가 되고, 아주 드물게 3점 몇 프로니까 드물게 메디알 플란타 러브에서 이제 분지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아주 드문 베리에이션은 사실 뭐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이제 수술하신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개가 분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두 개가 TBR 러브에서 분지되고 하나는 메디알 플란타 러브에서 분지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가 플란타나 TBR에서 분지되고 하나는 레트럴 플란타나브에서 이제 분지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대개 하나가 분지되는 것은 70, 두 개는 20, 세 개는 30, 뭐 대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메디알 말레올로스의 인페리어 포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나오는 메디알 퀴테니스 너브는 한 9mm 정도 프록시마 포션에서 이렇게 분지가 된다. 라는 거. 그래서 대개는 이제 요게 분지되는 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카파 타살 터널에서 뭐 5cm 상방부터 이제 분지가 될 수가 있는데, 분지가 되는 것이 이제 요것이 타살 터널에서 속에서 분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상당 다양해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초음파로 이제 확인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너브가 그래도 요 연구가 그래도 좀 가장 보편적인 내용과 좀 가장 부합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펙 여기서 이제 레벨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메디알 말러스에서 가장 돌출된 부위를 A1 포인트, 그다음 메디알 말러스 인페리어 폴을 이제 A2 포인트, 그다음 네비큘러 튜버클을 C 포인트라고 했고, 그 다음에 칼카네스의 메디알 튜버클을 B 포인트라고 했을 때 A1 B 라인, A2 B 라인, 그다음에 C B 라인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제 TBR라고의 바이퍼케이션을 분지가 되는 걸로 보게 되면 80%가 A1 B 라인에 16mm 프록시말에서 분질하더라. 그다음에 그 선상에서 분지하는 것도 30%다. 그러니까 요 A1 B 라인 말로스하고 칼카니아스를 연결하는 레벨이나 그보다 약간 프록시말 포지션에서 대부분 분지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메디알 septum은 이제 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에비도탈리스 머슬의 심층에 이제 있는 파셜 플레인인데, 그것이 이제 발바닥을 이렇게 메디알 레터럴로 나누는 septum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별표로 표시한 것이 여기 다 메디알 septum이 되겠습니다. 메디알 septum이 돼서 메디알 septum이 중요한 것은 그걸 기준으로 메디알 플란타 너브, 레터럴 플란타 너브가 이제 그걸 기준으로 나눠진다는 거. 그다음에 메디알 플란타 너브 주변에는 메디알 플란타 아트리하고 메디알 플란타 베인이 지나가고, 레터럴 플란타 너브에는 플란타 아트리 베인이 지나간다는 거. 요거 꼭 그래서 이렇게 아트리 베인이 같이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그 뒤쪽으로 이렇게 좀 에쿠제니가 보는 것이 박스터 너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디알 septum 대개 98%에서 이제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메디알 칼카니스 너브가 칼카니스 너브는 이게 A1B 라인에 49.5mm 어버브에서 이제 분지를 메디알 칼카니스 너브가 이제 분지를
하는데, 분질을 하는데, 그러면 대개 요것이 한 5cm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5cm 정도에서 요 선상에 대부분 이제 그 미디어 카크레스 너브가 이제 분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프록시말에서 이 선상에 프록시말에서 분지하는 것이 78%, 그 다음에 그 레벨에서 하는 것이 6%, 말단에서 이제 9%인데, 이것이 78%니까 대개 요 부분에서 이제 분지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논문에서 보게 되면 이게 뭐 64%, 앞선 논문에서 9%, 27%로 이제 좋아했는데, 대개 이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랜치가 두 개가 있는 것이 여기서도 이제 그 메디얼 클래스 브랜치가 23%라고 했죠. 앞전 논문에서 20%를 얘기했습니다. 네, 박스턴 너브는 대개 이제 이쪽에 레터럴 플란터 너브에서 분지돼서 이제 캘캐니언스에 캘캐니언스 심층에 이제 앞쪽에 센서리 브랜치를 주고 또 캘캐니언스 반쪽으로 넘어가서 에비더터 디스테이 미니미에 이제 모터 브랜치를 주는 이제 중요한 너브고, 뒤꿈치가 아플 때 이 박스턴 너브에 뭐 컴프레션에서 뒤꿈치가 아플 때는 거를 바탕으로 거기에 이제 고주파 치료를 하는 그런 너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너브가 되겠는데, 다행히 초음파에서 잘 보여서 우리가 치료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박스턴 너브도 이제 A1B 라인에 3cm 말단에서 박스턴 너브가 이제 대개는 이제 그 분질하고 거기서 레터럴 플란터 너브에서 분질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일부는 TBR라고 해서 일부는 뭐 같이 분질을 한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2B 라인에서 A2B 그 말러스 인페리어 4라고 카카넬 튜버클을 연결한 선상에서 이 너브들은 어느 정도 레벨에 위치하고 있나를 보게 되면 미디얼 플란터 너브는 이 선상에서 그 인페리어 폴에서 35mm 뒤쪽으로 가서 그 주변에 이제 5mm 다의 지름의 원을 그리게 되면 대개 94%가 사실서 그 너브가 고을리 주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고부에 주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레터럴 플란터 너브는 그보다 약간 뒤에서 45mm 주변의 레벨에서 뒤쪽으로 주행하고, 박스턴 너브는 55mm 뒤쪽으로 주행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너브를 찾거나 아니면 너브에 치료할 때 요 레벨 산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거기서 확인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요게 미디얼 플란터 너브고, 이게 미디얼 플란터 아트리가나 뭐 베인이 되겠죠. 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것이 그 레터럴 플란터 너브고, 사이에 있는 거 요거는 인터머스큘러 세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또 주행하는 것이 이제 박스턴 너브가 돼서, 이렇게 보게 되면 미디얼 플란터 너브하고 레터럴 플란터 너브, 박스턴 너브는 다 각각의 한 공간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다 각각의 공간이 만들어져서 그 각각의 공간으로 이제 그 너브가 주행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브를 치료하거나 다이렉션 할 때도 그것을 이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요것은 이제 그럼 너브 블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가장 정확히 할 수 있냐에 대한 건데, C 네비큘러 튜버로시티 C 라인하고 B 라인을 연결한 선상에서 미디얼 플란터 레터럴 플란터 너브는 뒤쪽으로 45mm를 가고, 거기서 이제 앞쪽으로 근육 프록시말로 10mm를 더 가서 거기다 이제 5mm 지름의 원을 그리게 되면 거기서 대부분 80% 너브를 거기서 우리가 이제 차단을 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박스턴 너브는 이제 83%가 거기서 이제 5cm 뒤쪽으로 50mm 뒤쪽으로 가서 이제 인젝션 하게 되면 이제 83%의 정확도를 갖고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고, 미디얼 카카넬 너브는 거기서 이제 6.5cm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개 요것이 대개 거의 이제 10cm 정도 되게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45%,
65% V다라고 이해를 해도 그거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크게 틀리지가 않고, 저는 정확하게는 뭐 이 정도 레벨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두고, 우리가 너블을 찾을 때, 초음파 찾을 때 고부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기 이제 메디알 말랄수가 있고, 메디알 말랄수 임페리얼 프로브의 어퍼 보도가 닿게 이렇게 오브리크하게 칼큐네스 연결하는 선상으로 프로브를 되게 되면 여기 이제 캘캐네스 튜버클이 보이고 여기는 캘캐네스의 이제 포스티어 보도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에비덕트 할루스 머슬이 이제 표층에 있고 코드라스 플란테 머슬이 이제 심층에서 관찰이 되고 그 사이에 약간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앞쪽부터 이제 미디얼 플란탄하고 레트럴 플란탄하고 그다음에 아주 뒤쪽에 있는 것이 인페리어 칼카넬 러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파셜 플레인에 표층에 본 바로 이제 앞쪽에 좀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것이 인페리어 칼카넬 러브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브를 약간 좀 말단으로 이동하니까 이제 쿼드라투스 플랜테가 이제 더 얇아지고 이제 너브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 모습이 보이게 되면 우리가 인페리어 칼카넬 러브를 이쪽에서 이렇게 인플레인으로 이제 하이드로 다이섹션하거나 이제 차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그 슈랄러브는 조금 남았는데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